친구 관계가 어려울 때 아이들이 나 자신과 관계 두 가지를 좀 지킬 수 있도록 짜잔! 이걸 아이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왜 우산이냐? 친구 관계와 나 자신 둘 다 똑똑하게 지키자! 유쾌한 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년차 초등교사이고요. 좋아서 하는 어린이책 연구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아입니다. 오늘은 친구가 상처 줄 때 똑똑하게 나를 지키는 법이라는 책을 쓴 저자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영수라는 주요 과목처럼 네. 마음이라는 과목이 있다면 선생님은 가장 먼저 어떤 지혜를 나눠주고 싶으실까요? 이거는 그 초등학생 그 고민, 부동의 1위는 친구 관계 고민 참 많거든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OECD에서 그 학업 성취도 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 그 중학생들이 수학이랑 과학은 최고득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래 친구와의 관계는 몇 위였을까요? 전체 나라가 36개 국이거든요. 36개. 네. 어쨌든 10위 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10위 안은 아니고 무려 36위. 네, 꼴찌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서도 친구 또래 관계 어려워하는구나. 초등학교에서 이랬던 것들이 쭉 올라가는 건데요. 이렇게 친구 관계가 어려울 때 아이들이 나 자신과 관계 두 가지를 좀 지킬 수 있도록 투명 우산을 설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투명 우산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걸 챙겨와봤어요. 그래서 이거거든요. 짜잔! 똑똑한 투명 우산이라고 부르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날씨랑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매일 쨍한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기예보가 틀리기도 하고 이 사람 따뜻한 줄 알았는데 추워 이럴 때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나쁜 말이 그냥 소나기처럼 나한테 이제 쏟아지는 때도 있고 하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날씨처럼. 이럴 때 제가 아이들에게 이 우산을 얘기하면서 투명한 우산이잖아요. 투명한 이유가 이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가 직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보면서도 내가 젖지 않도록 나를 스스로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지혜를 너희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면서 이제 말문을 열 때 보여주는 이 우산이에요. 아이가 어떤 날씨를 만나도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갈등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뚜벅뚜벅 이 빗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이 투명 우산을 이제 마련해주는 그런 관계의 기술을 좀 얻어가시면 좋겠다. 채널 고정입니다. 그 16년 차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많이 관찰하고 계셨으니까요. 요즘 아이들의 친구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본다면 어떻게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내려보자면요. 관계는 서툰데 주인공이 되고 싶은 아이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네. 요즘 아이들의 이 친구 관계가 과거와 좀 달라진 점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될 때 이제 코로나를 맞이한 그 아이들은 정말 마스크를 끼고 그 줌으로 입학식을 했잖아요. 친구 사이에 이제 관계를 부대끼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부족하죠. 이제 그런 경우에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서툴고 그리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친구가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너무 쉽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크게 받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런 모습들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교실에 초록 우체통을 놓고 교실 속 우체통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걸 온라인으로 오픈해서 전국에 계신 이제 양육자 분들께 고민 사연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받은 한 사연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현재 이제 4학년인데 친구 관계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처음 시작이 7살 때 아이가 놀이터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야, 너 내가 칼로 찔러서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7살 아이가 듣기에 너무 나쁜 말이 나한테 쏟아진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마음에 이제 상처가 돼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노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다가와도 마음을 닫고 또 나한테 그럴까봐 이렇게 됐는데 학교에 가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이 마스크 끼고 줌으로 이제 입학을 하고 거의 1년 동안 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 사이에서 회복돼야 될 어떤 그 시기를 놓치고 이대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친구를 사귀는 거에 이제 너무 어렵고 혼자인 게 그냥 익숙하고
그리고 또 친구들에게 다가가자니 상처받을까 두렵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아이에게 전했던 말은 너는 분명히 마음이 따뜻하고 사려 깊은 아이라고. 아무리 먹구름이 껴도 사실 이 태양빛이 가릴 순 없거든요. 그래서 너 자체에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찬란한 빛을 그 나쁜 말 몇 마디가 가릴 수는 없다. 세상에는 그리고 나쁜 말 하는 친구도 있지만 사실 좋은 말, 좋은 마음, 따뜻한 마음 나누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더 많다는 거. 그걸 한번 믿어보고 누군가 친구가 다가오면 마음 열고 손 내밀어서 잡아봐도 된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친구 사이에서 이제 상처를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 자체가 저는 이 교실에서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왜 코로나 때 학교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없어도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 않냐 했는데 저는 앞으로 훨씬 더 교실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배우는 사회성, 관계 맺기가 앞으로 정말 배워야 되는 어떤 중요한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요게 네, 첫 번째 특징 입니다. 두 번째는 한 교실에 주인공만 20명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압니다. 네. 뭔지 압니다. 교실의 아이들이 모두 다 의견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때가 있거든요. 가정 형태의 변화, 그리고 양육 형태의 변화랑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저출산 시대 아이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집안에서 중심이 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 관계를 통해서 양보하거나 조율하는 거 배울 기회도 아무래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교실에서 좀 조율하면서 관계를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책을 보면서 좀 놀라웠던 게 있었어요. 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놀아주지 않아갖고 화장실에 숨는 아이 얘기를 맞아요. 적어주셔갖고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네. 이렇게 좀 친구가 상처 줄 때 교실에서 보이는 아이들 양상이 좀 있을까요? 네. 근데 제가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친구가 상처 주는 말을 이렇게 했을 때 반응하는 아이들의 양상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인지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회피형인 거예요. 친구 관계가 이제 어려우니까 화장실에 계속 쉬는 시간에 가서 숨는 그 아이처럼 내가 이제 대면할 용기가 없으니까 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쉬는 시간에 그렇게 또 책을 읽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친구한테 다가갔는데 거절당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놀고는 싶은데 책을 펴놓고 계속 힐끔힐끔 보면서도 염탐하는군요. 네, 근데 못 다가가는 거예요. 안 놀고 싶어요. 가봐. 그래도 아니에요 하고 안 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회피하는 모습 보이는 아이가 있고, 두 번째는 공격형이에요.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줬을 때 오히려 막 화를 내고 크게 맞받아치는 모습을 또 보이는 아이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과도하게 순응하는 거죠. 그래서 부탁했을 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다 들어주고 싫은데 그냥 웃고 그냥 이렇게 따라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네 번째는 또 의존형도 있어요. 엄마 뒤에 숨는 그런 의존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 친구한테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나를 좀 받아주고 나에게 그래도 마음에 위안이 되는 한 친구에만 너무 이제 의존하면서 모둠을 바꿔도 그 친구가 없으면 안 되고, 심부름을 가도 이 친구랑 같이 가야 되고, 막 체육 시간에 나갈 때도 얘랑 같이 안 나가면 내가 너무 민망하고 어색하고 이런 거예요. 마지막이 이제 저는 문제 해결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대화로 좀 해결을 하고 침착하게 해결 방법을 찾는 이런 5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섯 가지 유형 알려주셨는데요. 네.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관찰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유형인지 좀 알아보기 쉬운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친구가 상처 줄 때 나는 어떤 유형일까? 5가지 반응 유형 테스트. 이런 걸 만들었어요. 온라인 서점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게 올려놨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속상해도 괜찮아 하면서 넘긴다. 여기 체크를 아이가 할 수도 있고, 나는 친구나 엄마가 없이 혼자서 뭔가를 하기가 무섭다. 할 수도 있고, 나는 속상하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한다.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유형별로 적절한 조언과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놨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요긴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화장실 숨는 아이 같은 네. 경우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좀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네, 그 회피형이었던 그 아이가
쉬는 시간마다 사라지는데 어느 날은 화장실 갔어요 얘기하고 어떤 날은 물 마시러 갔다 왔어요 어느 날은 도서관 갔다 왔어요 이러면서 종치고 나서 항상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실에 초록색 우체통 그 프로젝트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 그 아이가 선생님 저 사실은 공부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힘들어요 라고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 시간에는 해야 될 게 명확하게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는 내가 친구한테 다가갔는데 이제 거절당하고 잘 안 놀아주고 먼저 다가오지 않으니까 내가 혼자 앉아 있으면 내가 외톨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들켜버릴까 봐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자리를 떠서 회피하는 걸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서 그 춥고 사실 냄새 나는데 거기 이렇게 맨날 쭈그리고 있다 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가 학교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위축될 때 편안하다고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을 한번 마련을 해보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와 그랬어요. 제가 제 책상이 있으면 옆에 이제 아이 책상이랑 의자를 하나 놓아두거든요. 거기에서 책 보든지 그림 그리든지 해도 된다고. 그리고 생각보다 다른 친구들이 너 혼자 뭐 하고 있는 거 신경 안 쓴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자리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림 그리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와서 책상을 붙이고 점심시간에 같이 그림 그리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본인이 상처받았던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이랑 또 친해지는 거예요. 회피형 아이들은 지금 마음이 움츠러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도움이 돼요. 내가 추리소설 좋아하는데 우리 반에는 나랑 취향이 찰떡같이 맞는 친구가 없지만 도서관 가서 봤더니 우와 나만 이거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취향 맞는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걸 또 경험하면서 학교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됐던 아이들도 있고 안정감을 느끼면 아이들 결국은 교실에서 적응 잘 할 수 있거든요. 내 용기를 좀 충전할 수 있는 어떤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길을 걷다 보면 네. 학생들이 이제 욕하는 얘기라든가 좀 친구들 외모 비하하는 얘기 같은 거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도 그렇게 친구들한테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좀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초등 시기가 아이들이 외모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야, 너 진짜 못생겼다. 왜 이렇게 못생겼냐? 뭐 이렇게 이제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면박을 줄 때가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상대방 친구가 막 화가 나가지고 부글부글 하면서 반응을 보일 때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이럴 때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친구가 던진 불덩이는 네가 받지 않아도 돼. 그냥 다시 친구한테 돌려줘도 돼. 아이들에게 이 불덩이를 어떻게 다시 친구에게 보내주느냐 이렇게 따라오라고 해요. 네,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심하고 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능하면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말 속에는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나를 지킬 거야. 나는 타격 안 받았어. 그렇죠.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휘둘리지 않아. 이거거든요. 난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뒷말은 다 못하지만 그래도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까지만이라도 아이들이 해볼 수 있도록 네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기 싫은 일 있어도 친구 부탁은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네. 학생들이 자주 겪는 그 거절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과 네. 또 거기에 단호하게 그래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교실에서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학원 숙제를 대신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준비물 사야 될 돈을 본인 쓰고 싶은데 쓰고 이제 가져온 준비물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거절 못해서 계속 이제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제가 2단계로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1단계는 선 넘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미안한데 그건 좀 어렵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예의 있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와 관계를 유지할 거지만 요 선 안으로는 들어오면 안 돼 라고 딱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친구도 괜찮은 줄 알고 얘기했는데 이건 안 된다고 하네 하면서 물러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경계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른도 어렵잖아요. 항상 저도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라고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연습하면 분명히 늘거든요. 그래서 관계도 연습이고 말도 결국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2단계는 하지만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라고 내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 뭐 숙제하는 거 어려워?
내가 그럼 알려줄게. 네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내가 그건 알려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건강한 관계를 위해 손을 또 내미는 게 되거든요. 그럼 상대방 친구도 할 말이 없어. 너무 좋게 했거든. 내가 그렇게 무례한 부탁을 했는데도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고 그리고 도와주겠다고도 하네 하면서 관계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연습해 보시기 추천합니다. 아이들의 이 1번 고민인 이 친구 관계를 네. 부모님도 좀 알고 싶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집에서는 또 부모님한테 잘 얘기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요. 네. 이 아이들에게 좀 속 시원하게 좀 털어놓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이들 대하면서 해봤던 것 중에 효과가 있었던 거는 첫 번째는 질문하지 말고 관찰한 걸 얘기해 주는 거. 이게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데? 뭐가 힘들었어? 라고 자꾸 물으면 이 아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아직은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물었으니까 답을 해줘야 되니까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찰한 거 오늘 쉬는 시간에 혼자 있던데 오늘은 좀 발표를 많이 안 해서 걱정됐어. 이렇게 내가 이제 보고 달라진 거, 좀 힘든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캐치해서 말씀해 주시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오히려 열게 되더라고요. 신뢰하는 어른이 곁에 있으면 때가 되면 아이들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순간이 오거든요. 두 번째는 말하는 것보다 같이 머물기가 효과가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 되게 비언어적인 행동들인데요. 그냥 같이 점심시간에 산책을 한다던가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랑은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있어도 안 어색해서 좋아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되게 신뢰감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이 선생님이랑은 뭐 상담하듯이 얘기하고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있는데 아무 말 없어도 편안하네? 이렇게 그냥 존재해주고 머물러 주는 거죠. 세 번째는 또 저의 치트키이기도 한데 제가 먼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저의 실수 사례, 실패 사례를 얘기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되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뭐가 선생님 힘들었냐면 분명히 나랑 친한 친구였다? 근데 이 친구 갑자기 학원 다니더니 다른 친구가 생긴 거야. 진짜 내 친구를 뺏긴 것처럼 너무 힘들더라. 이러면서 막 제가 실수했던 거 아니면 제가 힘들었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눈을 반짝이면서 선생님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른이 돼도 실수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 아이들이 이 선생님한테는 조금 내 실수한 거, 내가 부족한 거 얘기해도 받아주겠는데?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아이들이 봤을 때는 되게 완벽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엄마도 어릴 때 진짜 찌질했다. 이런 거 오히려 얘기해버리면 그럼 아이들도 얘기하더라고요. 관계도 쌍방이거든요. 나는 얘기 안 하면서 계속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는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도 힘든 걸 이제 꺼내면 이렇게 전해져서 반드시 또 돌아오더라고요. 네. 친구 관계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제 학교에 이제 아이를 보낼 때는 첫 번째 사회생활을 하러 간다. 계속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가족 안에서 배울 수도 없고 동네 아이들이랑 배울 수도 없어요. 놀이터 가도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캘리포니아에서만 살게 할 수 없어요. 어떤 날씨가 와도 내가 내 우산 펼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내가 우산을 갖다 대는 거예요. 까만 우산을 계속 갖다 대. 안 보여. 어떻게 해결됐는지 몰라. 이제 이런 경우 있거든요. 엄마 나 요즘 짝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 말투가 너무 싫어. 선생님께 전화해서 짝 바꿔주세요 해서 바뀌는 경우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는 엄마한테 말하면 그냥 해결되네?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그냥 피해버리면 되네 라는 거밖에 습득이 안 되거든요. 엄마가 대신 씌워주는 우산, 그래서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투명한 우산을 가지고 그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내가 그 말투에 흔들리지 않고 이 아이와 잘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넘어지더라도 땅을 짚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회복력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유쾌한 밤 시청자들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나 오늘 쉬는 시간에 혼자 있었어 하거나 친구들이 나 따돌려서 왕따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사실 정말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뭘 해줘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이 책이 이럴 때는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구나 라는 좀 따뜻한 확신을 주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투명한 우산을 씌워주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내신 책 보면서 똑똑하게 우리 아이에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같이 가르쳐 주시고 네.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